결국 홍명보 감독은 10년 만에 대표팀에 돌아옴과 동시에 외국인 지도자 버금가는 대우도 받습니다. 이임생 이사는 연봉 등 세부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지만 이제 한국 지도자들도 외국인 감독 못지않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외국인 지도자에 뒤지지 않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지난해 울산과 프로스포츠 최고 연봉인 10억 원의 3년 재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표팀을 맡으면서 더 많은 연봉을 수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은 약 30억 원, 벤투 감독은 약 19억 5천만 원의 연봉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 20억 원이고 최대는 30억 원 수준으로 예상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명보의 연봉은 최소 20억에서 최대 30억 원 수준이라는 것인데요. 월드컵 이후 아시안컵까지 계약을 장기간 맺었습니다. 다만 월드컵 종료 후 중간평가를 갖기로 되어 있으나 경질 한들 남은 계약 기간 보존 금액하면 최소 30억 원이겠고 홍명보뿐 아니라 외국인 코치 2명도 생각하면 60억 원 이상이 나가겠네요. 정말 최악인 것 같습니다. 경질 없이 가도 홍명보 30억 원의 외국인 코치들까지 하면 연 60억 원 이상씩 나가는데 대체 왜 캐나다를 이끌고 코파 4강까지 간 제시마치를 안 잡았고 바로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코앞에서 놓친 바그너 그리스로 유로를 아쉽게 못 나간 포엣을 버리고 홍명보인지 당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정말 최악입니다. 축협.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말입니다. 여기에 보도에 따르면 이번 인선에서 눈길을 끄는 점은 외국인 코치들의 재택근무 방식이 화제입니다. 홍 감독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직접 코치들을 섭외했습니다. 이들은 유럽에서 대표팀의 전술 준비와 상대 팀 분석을 담당하며 A매치 기간에는 국내로 들어와 선수들을 직접 지도할 예정입니다. 유럽에 머무는 동안 한국 선수들이 출전하는 유럽 리그 경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선수들의 경기력과 컨디션을 평가하는 역할도 맡습니다. 이를 통해 유럽파 선수들의 상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대표팀의 전술적 유연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외국인 코치진의 재택근무 소식이 전해지자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팬들은 감독도 아니고 이젠 코치도 재택근무냐? 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외국 나가서 뭐 했냐? 며 홍 감독의 코치 물색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더불어 감독은 해외여행 다니고 잘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클린스만 전 감독의 재택근무 논란이 재조명되면서 클린스만에게 당하고 또 이런다고? 라며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불만도 표출됐습니다. 돈 주고 출근 안 시키는 사회 실험하냐? 는 냉소적인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팬들은 이번 결정이 클린스만 시즌2가 아니냐며 클린스만 위약금 아깝네. 재택근무 코치 데려올 거였으면 차라리 경질하지 말지라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쯤 되면 몰래카메라 아닌가? 라는 농담 섞인 반응과 함께 의리축구 라는 표현을 통해 이번 결정을 비꼬는 댓글도 다수 보였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위약금 문제를 언급하며 클린스만 위약금 줄 돈이면 벤투 감독을 계속 썼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럴 거면 그냥 다 국내 코치로 해라. 는 반응은 외국인 코치진의 재택근무 방식에 대한 실망감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럴 거였으면 처음부터 세금 문제와 상주 일수 문제가 거론되었던 제시마치 감독으로 했어야지. 정말 답답하고 무능하다 축협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본격 대한축구협회 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명백한 하자가 나올 경우 초유의 극단적인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2일부터 본 감사에 돌입한 문체부 관계자는 국내 매체 오생과의 통화에서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함께 그 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극단적인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극단적인 조치에 대해 대표팀 감독 선임을 원천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협회가 홍 감독을 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절차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릴 경우 초유의 대표팀 감독 선임 취소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문체부 관계자도 실질적으로 감독 선임을 무효화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감독 선임을 다시 돌릴 수는 없지 않겠나면서도 기초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돼 감사의 필요성이 나왔다. 그렇지 않았다면 감사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만큼 문체부가 축구협회 관련 사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권까지 눈여겨보고 있는 만큼 이번 감사를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겠다는 의지가 강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문체부는 최근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대한배드민턴협회 저격 발언을 계기로
체육 정책을 새롭게 다듬는 것은 물론 개혁할 수 있는 적기라며 각 종목협회를 대상으로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축구협회 관련 감사에 대해 곧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문체부는 이번 축구협회 감사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불거진 의혹을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하는 모습입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당초 감사 계획은 8월까지 축구협회 감사를 마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일정이 미뤄지고 있고 미흡할 경우 8월을 넘어 9월까지 감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감독 선임으로 불거진 축구협회의 특혜와 불공정 논란은 국민적 관심도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10월 예정된 국정감사에 회부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축구계는 물론 정치권, 특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문체부의 감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정몽규 취임 후 보조금은 11년간 3배 늘었습니다. 정부 보조금은 연간 최소 110억 원 수준이며 스포츠 토토 등 복표 수익 연간 200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요국 정부 보조금 없거나 의존도 낮으며 피파 랭킹 20위권 국가들은 70% 이상이 협회장은 전문 경영인이 하고 있고 이외 축구인 등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재벌 총수가 회장인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 연간 약 300억 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되면서 수익에서 정부 의존도가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실상 정부 재원이 아니면 운영이 어려운 셈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국가 보조금 의존도가 낮은 가운데 축협의 재정 자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8일 한경닷컴이 축협의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이후 보조금과 복표 수익을 제외하면 연 평균 300억 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11년간 축협이 쓴 보조금은 총 1,809억 원, 복표 수익은 총 2,058억 원으로 총합 3,867억 원에 육박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축구팬들부터 국민들까지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최고의 황금 세대를 가지고 제대로 일처리도 못하면서 정부 지원금이 무려 3,000억 원이 넘는 소식에 다들 뒷목을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안정환은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김남일, 김영광, 조원희와 함께 출연, 자신이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20년 전 상황에 대해 폭로하며 화제입니다. 안정환은 당시 조 본프레레 감독의 커리어가 다른 감독보다 떨어진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어떻게든 본프레레 감독을 자르고 자신이 감독 자리에 앉으려 했다며 KFA 내부에서 감독을 향한 영향력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함께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김남일 역시 당시 뛰던 선수들은 감독이 2명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의미심장하게 덧붙였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